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일본 분이신데 애국 우파십니다. 와다나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다나베 미카 선생님이신데 네. 원래 일본에서는 어디 출신이신가요? 도쿄 출신이고요. 도쿄 예. 출신이에요. 도쿄에서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맨 처음에 온 곳이 1987년도였습니다. 87년. 네. 그러면 이제 가만있어 봐. 오래되세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87년, 90년, 그, 97년, 2007. 그러니까 30년 넘었죠. 30 몇 년 돼요. 네. 근데 중간에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신 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 한국에서 한 지가 조금 길어졌고 일본에서 지낸 세월보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낸 세월이 제2의 고향이죠, 한국이. 네, 제2라기보다 마음속에서는 제1의 제1의 고향이 됐습니다. 이제. 야, 그러시구나. 그럼 한국에 그럼 몇 살 때 그럼 그거 실례가 된다. 그럼 지금 나이가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네. 28살 때. 28살 때 오셔서 일본에서 자라고 사신 세월보다 한국에서의 세월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럼 오히려 일본에 가셨을 때 약간 그 외국에 간 것 같은. 예. 저 그런 느낌 있죠?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오랜만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내릴 때 꽉 문 닫다가 기사님이 아이고 손 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건 자동이니까. 그런 거 깜빡하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버스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막 이렇게 에버랜드에 있는 그 버스 같다. 그 구경하는 그 버스처럼 그렇죠. 천천히 간다. 막 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제 해외 생활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일본에도 이제 몇 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한국에 몇 년 만에 들어오면은 저는 반대로 이제 택시 타고 내리면은 택시 딱 쓰면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문이 이제 열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릴 때도 문 닫아주세요. 막 그러시겠네요. 내릴 때도 그냥 내리고 문 안 닫고 내리고. 네.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탈 때 그냥 습관적으로 스미마셍 하면서 타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뭐 죄송한 거 없는데 부딪히지도 않았 스미마셍 하고 타는데 그 한국에 와서도 실례합니다 하고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 뭐죠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정도로 적응이 안 되고 그랬는데 반대시군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어쩌다가 애국우파 일본인으로 저희는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원래 전공은 뭐세요? 전공은 교수님 와세다에서 연극과를 나왔습니다. 연극을 하셨구나. 네. 아니 그 연극을 전공하신 분이 어쩌다가 이 애국우파가 되셨어요? 그것도 한국의 애국우파?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단핵 때 촛불 집회가 갑자기 이렇게 열리면서 박근혜.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하는데 진짜로 단핵 되셨어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핵 사유까지는 안 되는 그렇죠. 수준이었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뭐 녹음 파일도 나오고 해서 그 일당들이 막 꾸민 일이라는 것도 다 밝혀졌는데 나왔죠. 그렇게 된 거 보고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다 한국 국적이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적이죠. 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저도 여기서 뼈를 묻고 살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진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겠네요. 저희들도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 외국 사람, 특히 일본에서 온 분의 입장에서 충격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이게 뒤바뀌는데
무슨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거짓 되는. 선동과 네네. 그 촛불이 사실 촛불만 들었지 그건 뭐 쿠데타 비슷하게 난동 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정권이 넘어질 수 있는가 의아해하셨겠네요. 네. 아 그때 그러고서는 어떻게 우파 운동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큰일 났다 해서 네. 왜냐면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은 일본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한반도 그동안 대한민국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네, 너무나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나라인데 네. 이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거는 저라도 좀 뭔가 같이 네. 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그럼요.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복잡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네. 자유민주주의로 네. 그래야 일본도 안전한데 네. 일본도 위험하다는 게 불안한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가짜 선동 세력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뭐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네. 성장한 그런 예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죠. 굉장히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살기 좋고 좋은 나라인데 근데 사실은 갑자기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와 이거는 정말 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세계 자유진영,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함께 그 다뤄야 될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네. 이렇게 이런 가짜 선동에 당할 수 있다는 거. 네. 한국 같은 나라도 당하면 네. 다른 나라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알았다.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이것들이 좌파들이 뭐 촛불 뭐 가짜 뉴스에 촛불 집회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꾸준히 역사와의 전쟁을 이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해온 게 그걸 나중에는 아셨군요. 맞습니다. 이승만 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알고 보니까 뭐 이승만 학당이라든가 네. 박정희 아카데미라든가 그렇죠. 그런 좋은 강좌가 있어서 저도 한국의 현대사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건국 때부터 그랬었구나. 그 건국 때부터 그랬습니다. 건국 때부터 그런 좌파 세력이 끊임없이 공작해왔고 내부에 진두해서 언젠가는 정복시키려고 해왔던 역사였구나. 성공한 거죠, 그때. 네. 그리고 큰 그동안- 사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큰 사건은 북한과 연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하셨네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기 충격 때문에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에서 시작해서 이상하다? 그럼 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국 현대사에서 파셨군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하나하나 뭐 나오는 게 5.18 문제라든가 5.18. 4.3 사건이라든가 모두 그런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으로 그렇죠. 인한 계획이 있었고 공산혁명을 계속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의 성공은 했겠죠. 뭐 5.18로 약간의 성공. 이제 광주라든가 호남을 완전히 그렇게 좌익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4.3으로 역사 전쟁 한 거. 그리고 조금의 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실을 먹는 거였거든요. 공산혁명을 먹는 건데 그 완전한 성공을 못했는데 문재인이 그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또 못한 거죠. 그 사실은 일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도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널리 알린 게 일본이기 때문에 동양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송한다면 그것을 또 방송해야 됩니다. 뭐 과거사도 물론 그렇지만 2차 대전 때는 아직 그 현대화가 안 돼 있는 그 뭐 정근대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 그때 만에는 그것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그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그 간첩 천국이 돼버리고 그 일본을 통해서 많이 그렇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조정용이나 뭐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한국에도 간첩을 많이 진입시켰고 네. 일본 좌파들이 그것을 그 이슈를 먼저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일본 학자가 먼저 그런 거. 네, 문제 삼기 시작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본 좌파가 정말 문제였구나. 일본 공산주의. 네, 일본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힘이 약화가 되었고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좀 약화됐죠.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예. 네. 뭐 20-30년 전만 해도 엄청 셌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뭐랄까 굉장히 그 자학사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나쁜 나라다. 일본은 그 아시아諸국에게 피해를 준 정말 명분이 없는 그런 국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애국심도 정말 짓밟혔고 항상 죄악감에 시달리면서 학생 때 그랬습니다. 네. 네. 학생 때 그렇게 지내왔다가 한국에 와서 좀 인간성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란 그런 죄 많은 나라에서 왔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가족처럼 받아주시고 네. 이렇게 그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다시 태어났다고 할까요? 예. 아유, 뭐 듣기만 해도 저희들은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 와다나베 교수님의 출신 대학이 와세다 대학이 네. 조금 그렇게 운동권들이 좀 센 편입니다. 센 대학이죠. 네. 말하자면 네.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입학식 때부터 그런 아주 극좌 학생들이 뭔가 그 미라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네네.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뭐지? 막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쪽은 다행히 네. 저는 뭐 연극 활동을 학생 때부터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에 소속되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쪽은 안 갔지만 잘못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의감이 좀 강한 편이고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은 넘어갔을 수 있네. 넘어갔을 수도 있는.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사파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학생 운동권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양심이 있고 네. 뭔가 정의감이 강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뭣도 모르고 이제 자신은 뭣도 모르고 네. 당해서 넘어가는 네. 건데 어떤 연극을 하셨어요? 좀 약간 정의적인 약간 실험적인 약간 현대극 실험극 텐트 치고 막 그런 그런 연극을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한 극당이라고 그때는 예. 그 시대는 굉장히 가라주로라고 아십니까? 가라주로 그 부인이 리레센이라고 네. 한국 분이세요. 주연 그러세요? 배우가 한국 분이신데 네.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연극 배우로 활약하셨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심야식당의 주인공 하는 남자 배우 있잖아요. 코바야시 가오루라고 그분도 그 시절에는 아직 연극 배우로 활동하셨던 그런 시절에 극단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유명한 극단이네요. 네, 거기서 저는 그냥 신마이로 그냥 신마이로 네네네 하다가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진 것도 그때 한국 배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일교포 배우들이. 네. 그런 교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총련이 일본에서 조총련의 힘도 조금 약화됐죠. 지금 완전히 약화됐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아직 굉장히 경제력도 있었고 학교도 운영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적을 결국은 바꾸신 분도 많으시고 전향. 네, 전향했구나. 일본 국적이나 한국 국적으로 바꾸신 분도 많으시고 일본의
살다 보면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는 뭐 아, 그럼요. 네, 아유, 살면서 그거는 뭐, 네, 아유, 알게 되죠. 뭐, 예. 네. 아니 근데 그 일본 분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 촛불 난동에 충격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시고 네. 오래전부터 주사파들의 계획이고 네.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제2의 조국이니까 답답하신 마음일 텐데 어떻게 이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은 이게 뭐라 그럴까 깨어나지 못하는 이 주사파들 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에 의해서 계속 더 위험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분간은 더 위험한 사태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그 자유진영이 승리할 거라고는 뭐 믿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깨어났습니다. 네. 너무 심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또 똑똑해졌고, 이제 메인스트리트 미디어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네. 확실히 깨닫게 깨닫죠.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범규 박사님 하시는 것처럼 그런 그 개인 반성의 힘이 네. 계속 강해지고 있고 영향력이 네.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진실을 전하는 그런 개인 미디어의 힘이 네. 앞으로 계속 강해질 것이고, 네.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정말 믿을만 못하다. 네, 네, 네. 네,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네. 예, 그렇죠. 그 일본에서는 또 이 북한 뉴스라든가 한국의 뉴스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예를 들어서 그 북한 쪽에 경도된 거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맞습니다. 그 우리 와다나베 교수님은 일본 분이시니까 그 한국 뉴스도 많이 접하지만 일본 뉴스도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간첩 정부다. 네. 이런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네. 그것이 일본의 상식입니다. 상식이군요. 네. 아, 그렇지. 일반 국민, 그러니까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네. 국민들 보기에도 문 정권은 비정상적인 좀 간첩 정권이다. 뭐 미국에서도 그 스포크스맨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의 뭐 스포크스맨이다 이렇게 네. 메인 스트림 그렇죠. 미디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해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일본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조개기 조개기. 예, 조사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 그 자위대 그 정찰기가 막 이렇게 광개토 대항하고 이렇게 해경 네. 하고 EEZ 네. 그러니까 북한 목선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상하다 하는데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답이 안 오고 예. 계속 안 오고 안 하는데 그 저기 레이더까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레이더 조사한다는 거는 전쟁 시에 그 미사일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저기 직전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과거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논맹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국제사의 어떤 룰인데. 삼각 건조 네. 건조 네.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적극에 대한 그런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해서는 좀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호화이트 그 리스트에서 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뭐 한일 관계가 제약으로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네네. 그 일본 초계기에서 이제 그 해상 경계구역에 이제
저 이상한 게 발견되니까 그건 당연히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네. 이거 뭐 어떻게 여기를 넘은 거냐. 네네. 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도 안 하고서 근데 그게 이제 북한 눈치 보는 이제 그게 북한에서 침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권은 못 믿을 정권이다. 네. 이 북한에 붙어 있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본 버스케의 잡지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선을 타고 있었던 네.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쿠데타를 그러니까 그 김정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다가 네. 그게 실패로 끝나자 그 목숨을 걸고 만명해온. 근데 그렇죠. 문정권 하에서는 한국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가면은 또 간제 북선 그렇죠. 당하기 그러니까 일본으로 때문에 가려고 일본 쪽으로 그랬는데. 네. 일본을 향해 만명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이 하루 그냥 만에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잡아다가 보낸 거예요. 네네, 잡아다가 그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그 문재인은 그 인권 유린 했던, 그러니까 탈북자면은 얼마나 귀하게 잘 보호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자유징용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보호해야 되는 네.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용기 있게 뭐 그런 그 김정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네. 도망온 사람들이면은 온갖 노력을 해서 보호해서 그렇죠. 증언도 듣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루 만에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보내버린 것은 인간으로서는 그렇죠. 생각할 수 없는 뭐 인간 이하의 그런 안 보내면 인권 큰일 유린 나니까. 행. 김정은한테 큰일 나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측에 빨리 보내라 명령을 하니까 보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 정권이라는 소리 네, 듣는 네.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 어다나베 교수와 이제 우리 애국운동을 하시는 점에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 나라의 실정, 그다음에 우리 역사를 일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집에서 앞으로도 쭉 계속 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다나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